자, 오늘의 주식 시장.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의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자, 일단은 이제 종목에 좀 우리가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요. 어, 그 어제 사실은 전전일 올선을 회복하기는 하였는데 좀 장중에 밀려 가지고요. 약간의 이제 불안한 면도 좀 가지고 있기는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는 올선을 이제 지지해내는 데 성공했고, 오늘까지도 올선을 지지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코스피는 지난주에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었고, 이제 좀 진정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뭐 혹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내려왔던 그 자리 정도가 지지점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장요? 미국장 궁금하세요? 미국장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졌는데요. 일단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추스리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추스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이 그만큼 짧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길면은 추스리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데요.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횡보 좀 하다가 아마 그 신고가 도전을 다시 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4170포인트고 고점이 4220포인트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쫙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은 아니죠. 수급적으로 볼 때 강한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소폭의 어떤 매수 우위와 그리고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를 이어가는데, 아마 그 외국인 쪽이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어떤 매수가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날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어질 때가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때다. 상승에 그 발동을 걸 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다 확인하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종목에 종목을 찾아보고 또 지금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 강한 종목은 먼저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횡보하고 있을 때 있죠. 지금 이번에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래 빠졌을 때는 조정으로 볼 수 있고 회복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종목을 미리 선별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지는 종목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때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9월 달부터 약 두 달 동안 반도체주 두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좀 이격났어요. 지금은 이격났기 때문에 바로 뛰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 뒤를 이을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종목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계좌에 또 담기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뭐 코스피가 강세를 보여왔죠.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눈을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스닥도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2% 이상 상승했죠. 한 2.5% 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코스닥이 제법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관심을 줄만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을 볼 때 그동안에 뭐 코스닥은 사실 소외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은 코스닥에서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는 한 번쯤은 소외하지 말고 이렇게 너무 제쳐두지 말고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는 여기쯤에서는 다시 한번 종목에 집중을 할 때다. 자, 집중을 하기는 집중할 텐데 여러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 가지고 수익 내고자 하면은 쉽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장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미국장 한번 볼게요. 미국장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요. 최근에 조정이 와서 그렇지. 자, 일단 S&P 500 지수 볼게요. 다른 거 말고 추세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S&P 500 지수는 그 10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하락이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하락이 이렇게 뚝 보였는데 이때 좀 걱정이 많이 있었죠. 미국 시장이 빠진다, 조종한다, 뭐 비슷하게 우리도 좀 빠지기는 하였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또 회복을 하였습니다. 금방 이렇게 우리 미국 시장도 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요 근래 3일 동안은 올선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네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랐으면 올선에 회복했기 때문에 올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할 것이고 지지가 확인되면 또 상승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추세이거든요. 추세는 별 문제가 없죠. 지난 4월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일정한 궤도로서 쭉 상승을 해가는 S&P 500 지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 추세대로 진행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졌을 때 이제 자꾸 내려가는 것이 곤란한 것이지 비교적 빨리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 지수를 볼 때 그렇고 다우 지수도 볼게요. 미국은 이런 지수들이 있으니까 S&P 500 말고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 약간 틀리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신고가 나버렸네요. 물론 이제 그 지수가 참고를 할 뿐이지 이 미국은 이제 S&P 500 지수 중요한 종목 500개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그 지수를 산출하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 있죠. 상장돼 있는 종목 생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종목 수는 작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인덱스를 산출하기에 더 좋은데 우리는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지수를 계산하니까 시장의 모습이 시장의 어떤 상승세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나는데 미국은 이제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S&P 500 지수하고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둘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왜 다르지? 네, 다르게 나옵니다. 조금 그 산출하는 그게 종목들이 조금 달라요. 자,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 전체 분위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떻습니까? 눌러주기는 하였습니다만 또 신고가가 나왔네요. 신고가. 뭐 신고가 나면 뭐 걱정 있습니까? 별 걱정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다우존스 지수 산업지수로 볼 때는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그럭저럭 순항을 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추세도 또렷하고요.
오히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지수가 더 빳빳하다 그죠? 추세가 더 센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났으니까 걱정이 없네요. 한 단계 또 점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돌파를 할 때마다 어때요? 더 상승을 하잖아요.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걱정되는 거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거 없죠? 자, 그러면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뭐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는데 나스닥 이때 빠질 때가 그거거든요. AI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거품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설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전혀 위기 아니에요. 주식은 언제든지 눌러줄 수 있잖아요. 주식 시장은 매일 오르는 건 아니죠.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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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근데 이번에 눌러줄 때도 추세적으로는 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발판으로 또 한 번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코인 인베디아 빠져가지고요. 그래요. 뭐 엔비디아도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엔비디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어떤 전망 뉴스, 정보 이러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정보가 우리를 많이 망칩니다.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투자를 망치는 것이 정보이거든요. 뉴스. 그래서 월가라든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음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10월 말에 신고가 만들었죠. 신고가를 만들고 여기가 이제 조정. 아무래도 여기가 좀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시 어때요? 이번에 누를 때의 저점이 한 60일선 근처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누르더라도 60일, 누르더라도 60일 정도죠. 60일선에서 다음에는 다시 튕겨져 올라왔고 누르더라도 튕겨져 올랐죠. 이번에도 닿으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60일이라는 이것이 지지점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지점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에 대해서 이탈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탈을 하게 되면 궤도에 대해서 이탈을 할 때는 그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면 되지만은 지금 이탈 아니죠. 그리고 반등 크게 했습니다. 이틀 전에 여기죠. 여기는 이제 크게 반등을 하여서 안착. 자 이제 안착 잘하면 또 올라가는 거죠. 또 상승. 그래서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그 잘 가고 있는 엔비디아를 왜 그 소식에서는 뭐 거품론이다 어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뭐 거품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거품이 끼었다 해도 주식은 어때요? 현재로 잘 가고 있으면 좀 더 가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과열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승하고 있으면은 과열이긴 한데 당분간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름세가 꺾였을 때 우리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괜히 쫄았잖아요. 그죠? 뉴스 때문에. 쫄지 마세요. 우리는 시세를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러한 소식들 뭐 사실 전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요. 그 전망은 그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고 같은 종목 같은 날짜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좋은 전망도 있고 나쁜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지금 가격이죠. 가격의 위치라든지 가격의 변화 추세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여러분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요 근래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팔란티어 이런 종목일 것입니다. 맞나요? 팔란티어 많이 나왔죠. 팔란티어가 봅시다.
팔란티어가 여기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올까? 우리 저기 그럼 팔란티어 한번 볼게요. 해외 주식 차트 좀 띄워놓고 볼게요. 지금 사실은 국내 차트인데 여기 이제 해외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띄워놓기는 하였습니다만은 해외 주식 차트도 한번 볼게요. 뭐 해외 주식 관심을 쫑근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팔란티어 테크. 글쎄요. 팔란티어 테크가 사실 많이 올라가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거든요. 23년도에 조기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둔화가 되고 있죠. 둔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둔화되어지면 이제 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정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세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전이 좀 빠졌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말이 많이 나왔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늘 보면 가는 추세에서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따라가라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대로는 따라가라. 홀딩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거나 추세 이탈하거나 저점을 깬다 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변화가 생겼거나 비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났죠. 참 지난주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앞 보면은 AI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추세적으로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면 저도 몰라요.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고 그 동향을 살펴서 가는 것이지 더 오를지 내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현재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별 이상이 없구나 보시면 됩니다. 별 이상이 없구나 보시면 돼요. 이상이 있을 때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번씩 쳐다보는 건 보니까 주요 종목이니까 한번 쳐다보거든요. 이상은 없더라고요. 요즘 이제 또 테슬라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테슬라는요. 제가 여기 방송하다 여기 있죠. 여기 고점. 여기서 테슬라 이상하다. 미국 그때 테슬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테슬라가 엄청 뛰어버렸죠. 배가 뛰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테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할 때가 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날이에요. 신고가 나던 날 이날. 신고가 났으면 가야지 왜 내려와요. 그죠? 왜 밀려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가진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고점이었거든요.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올라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궁금한데 테슬라는 현재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 또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거든요. 지금 정체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 요거 깨면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깨고 내려오면은 이제 축소 관점 한번 축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돌파를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겁니다. 테슬라는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될까요? 내려올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켜보다가 방향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뿐이거든요. 테슬라도 현재는 중립인데 내려올 때에 대한 대비는 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럼 미국 주요 종목도 별 이상 없더라고요. 조정이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나 봅니다. 자, 그 사이 내려올 때는 우리 반도체만 조금 하이닉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벗어났죠. 이번에 내려올 때 벗어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미국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장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국장을 신경 쓰면 되는데 조정 뒤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데 우리 시장이 좀 아직은 조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일 날 정도의 조정은 아닙니다. 여기 있죠. 이번에 조정 받은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걱정을 좀 하셔도 됩니다. 아마 여기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별로 없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동안에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을 하니까 그때는 좀 긴장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전혀 그 걱정을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도체가 조정을 잘 해버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왜 그러냐면은 그 이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이날 일단 월요일이었는데 시장이 조정하다가 올라올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거든요. 그때 그랬죠. 이제 그날 밤에 방송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 두 달 동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빼면 오르는 종목 없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시장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니까 다른 종목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쉬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골고루 오르잖아요. 우리는 골고루 오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골고루 올라줘야 계좌도 좀 더 이렇게 잘 올라가죠. 한쪽만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그런 오르는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 두 달 동안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소수의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좀 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몇 개 있는데 소수의 종목만 오르니까 그 종목들이 오르는 것만큼 그 계좌가 이렇게 충분히 오른다는 느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목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니까 시장은 뻥뻥뻥 날아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충분히 오르지 못할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상승보다 여러분의 계좌가 더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승할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시장은요, 그 보면 순환을 한다고 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주, 금융주,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을 하였는데 근데 시장 곳곳을 보면 그 순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는 주력 상품 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지는 품목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릴 때 그 반도체는 이제 AI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하면 로봇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었죠. 이 AI가요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한 어떤 AI 서비스 이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 AI가 이제 충분히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그 자료들을 발췌해내야 될 텐데 그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전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 원전 하나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죠. 나중에 되면 냉각도 들어가게 되는데 냉각 쪽하고도 나중에 한번 연결되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열이 펄펄 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
열이 펄펄 나요. 그래서 냉각시키려고 하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저희들도 이제 그런 관련된 제가 이제 전문가하고 주식에 관심을 이렇게 가기 전에는 저도 이제 관련된 IT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왜 인터넷 하면 다 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버가 입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IDC 센터라고. 그래서 서버들이 그 ID 센터에 들어갔는데 그 서버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건물 하나에 다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 풀풀풀 나거든요. 근데 그거 시키려고 에어컨을 엄청 가동하는데 얼마나 가동하냐고 하면 그 데이터 안에 서버실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한여름이 있죠. 7월달, 8월달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작업하러 들어가려면 겨울 방한복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워서 못해요. 그 정도로 냉각을 강하게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놔두면 다 뻗어버립니다. 열 펄펄 나면요 기계들이 다 뻗어버려요. 냉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냉각에 대한 이슈도 좀 한번 있어가지고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된 종목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반도체도 이렇게 반도체도 물론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이닉스를 음, 샀었죠. 하이닉스 사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겠다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하자. 삼성전자보다는 그랬었는데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가 꽤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9월달 이후로 뭐 25만 원 근처에 있던 것이 60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이번 장에는요. 주도주의라든지 좀 힘 있는 종목 한번 올라갔다면은 배가 오르는 것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진짜 그 종목 선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종목 선별을 할 때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보면은요. 이거 한번 봅시다. 어, 연초에는 저기 조선주 움직였잖아요. 조선주. 그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 우리 그때 하나오션은 꼭 사야 된다. 필수로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때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배가 올라가 버렸죠. 배가 그러니까 두 배입니다. 두 배가 점프해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어떻습니까? 금융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주였죠. 그래서 증권주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 세 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또 배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삼성증권도 거의 뭐 배 이렇게 오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 종목도 배가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름에 조금 주춤했지만 그때는 이제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하는데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7월 달 이제 저기 금융주들이 꺾이던 그때 출발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4만 원에서 지금 9만 원이니까 배가 올라가 버렸죠. 음, 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HJ중공업. 무려 뭐 2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하이닉스 보세요. 그러고는 하이닉스 또 배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번 장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종목 하나 제대로 딱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은 100%씩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 랠리만 잘 따라간다고 하면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였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출발하는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은 느끼실 수가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지도 몰라요.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분탐 전력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보면은 대한전선 대한전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나 올라왔거든요. 10월 달에. 10월 달에는 이제 대한전선이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것도 그 AI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그 오늘 수능일이죠. 오늘 수능일인데
학생들이 이제 대학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이제 오늘 시험 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이럴 텐데 전공 선택하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앞으로 유망한 그 업종 이런 거 찾아가겠죠. 유망한 업종, 뭐 전망이 좋은 업종 이런 관련된 그 전공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대를 보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그럴 때는 공대가 좋았죠. 공대가 인기가 많았죠, 그죠? 공대 치열하고 그랬습니다. 뭐 컴퓨터, 전자공학 이런 것들 어디든지 그런 과들은 각 학교에서 최고의 과로 이렇게 있었죠. 아, 자, 그런데 요즘은 요 근래는요 공대 인기 별로 없대요. 의대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의대. 음. 그 의대가 이제 인기죠. 근데 이제 의대도 좀 포화 상태고 뭐 물론 수요는 있지만은 뭐 앞으로는 AI가 대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의대도 보면은 그 병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리 있죠. 예. 병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원리를 찾는 연구하는 그러한 쪽으로는 뽑는데 어떤 지식을 배워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수 있죠. 이쪽은 갈수록 줄어든대요. AI 로봇인데 대신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누구였나 젠슨 황입니까? 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직업이 유망할 거냐 앞으로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주목받는 직업이 전기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기 기사.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AI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직접 가서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음. 혹시 참고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그러한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은 혹시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항상 세상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니까 어, 그들의 어떤 전망 이야기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무튼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 그래서 전력에 대한 설비라든지 이런 수요 때문에 원전주 관련주도 물론 올랐죠. 이전에 오르긴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종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10월 달에 해가지고요 50% 50% 이상 오른 종목이에요. 세죠? 그 왜 이런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 있죠. 트렌드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사실은 이런 종목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추세가 전환되어 가지고 또 올라 가지고 어때요? 다음 상승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출발하는구나 사자 사버렸어요. 그 우리 이 종목은 HJ 중공업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HJ 중공업 우리 저번에 특강했거든요. 그때 원리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대한전선이 그때 하고 공부했던 그 원리하고 참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꽤 올라왔었어요. HJ 저기 대한전선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다음 종목을 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오히려 이번에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을 내기에는 유리해요. 수익 내기는 유리한데 더 많은 종목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라는 이 시장 속에서 주요 종목이라는 타켓이 좁으면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는 타겟이 정말 좁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두 종목이 거의 같으니까 타겟이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딱 맞춰서
그 관역이라고 하면 여기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엔 타겟이 넓어요. 넓다는 것은 이제 히트 수익을 내기는 쉬운데 대신 또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또 누가 될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탁월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면 또 조금은 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소수의 종목이 오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딱 그거 눈에 띕니다. 시세를 조금만 이렇게 관찰하면 바로 눈에 띄는데 지금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종목들 있죠. 올해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아니 뭐 어떻게 출발만 하면 배가 오르느냐. 그, 그죠? 지금까지 뭐 출발했으면 단번에 이런 식으로 배가 오르는 그런 때가 잘 없었거든요. 여러 해 동안 이 시장을 관찰해도 정말 그럴 때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물 들어와 가지고 노젓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면은 배가 올라요. 대신 그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정말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저기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거 보세요.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조종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음봉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저기 지난 4월 우리 어려웠을 때 출발해 가지고 상승하더니 깨고 내려온 음봉은 있지만은 이 보세요. 울선 타고 그냥 쭉쭉쭉쭉 달아나는데 울선 깨고 내려오는 날이 없잖아요. 살짝 걸쳐 있는 날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그냥 그 위에 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만 볼 때 어떻습니까? 뭐 한 이 정도 상승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아 이게 오르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다는 눈치챌 수도 있는데 대신 이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눌러줘야 살 텐데 눌러줘야 살 텐데 눌러주지를 않아요. 그죠? 눌러주지 않으니까 그냥 휙 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새 막 배가 올라가 버리는 그 이번 올해 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할 거예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추세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나가는 종목 있죠.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자꾸 보아야 됩니다. 시장을 보면서 강하게 쉬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간다, 솟구쳐 오른다 할 때는 매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 뭐 후반부터도 그렇지만은 특히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이미 다음 주에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이제 제대로 나는 것이지 나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면 또 어중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제 좀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종목으로는 또 잘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확실히 금융 강하거든요. 금융주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바이오도 강해요. 바이오 쪽도. 근데 바이오는요, 제약 바이오 쪽은 종목 되게 많거든요. 금융도 물론 많고요. 금융도 되게 많은데, 근데 금융은 골고루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럭저럭 골고루 양호한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센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 근데 바이오도 좋은데 바이오는 정말 들쭉날쭉. 그래서 정말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반도체는 아닌데요. 반도체는 아닌데 반도체 관련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부장 있죠, 소부장.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을 해야 하고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골고루 많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그래야지 그 새로운 곳에서 기회가 나올 때 골고루 보고 있어야지 새로운 곳에서 기회가 나올 때 포착할 수 있는 것이지 편중된 데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영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잘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많이 좁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그 중에서 이제 그 좋은 종목들은 또 남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남다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해왔다면은 그게 가능한데 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면은 지금 잘 하고 있겠죠, 그죠? 잘 하고 있을 텐데 그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대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종목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 우리 회원님 저기 후기 보면은 여기 있던데, 음, 우리 여기 회원님 후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50%.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익을 만들기도 하였지만은 이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잘 하세요. 감각이 있으세요. 보니까 이제 추천주였지만은 이분도 이제 평소에 살펴보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고 있던 종목이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났다. 물론 추천주이기도 했지만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대한전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시세를 보는 눈과 공부를 하니까 어때요? 자기 눈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기 눈에도.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추천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주식의 원리 그러한 것들을 시세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거기에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라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주로서 겹치니까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잘 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늘 보면은 종목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물어보시지만은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거고요. 설령 종목을 하나 이렇게 받아서 수익 났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떨 거예요? 그 다음 매도하고 나면 막막하잖아요. 뭘 사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막막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쪽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주식을 더 잘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면요 종목만 다 필요 없고 종목만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가려움을 좀 여러분 좀 긁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특강에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특강은 이제 끝납니다. 오늘로서 끝나니까 더 이상 접수가 안 돼요. 다만 이번에 88TV 이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88TV에서 이벤트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88TV 문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규 가입하시는 분이네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할인의 혜택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어제부터 이제 이러한 이벤트에 들어간다고 이제 공지가 내려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출발하고 중요한 때인데 중요한 때는 중요한 때 맞는데 근데 내가 지금 종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스스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오셔서 그 지금 움직이는 종목 있죠. 이런 걸로 자꾸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교체를 하셔야 될 거고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 주식을 보는 거고 그런 것들 있죠. 원리라든지 방법들, 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이제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알고 또 자꾸 그걸 익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여러분 것이 되어지잖아요. 종목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알면은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종목이고 그리고 투자했을 때 결과로서 수익이 따라오는 거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그 당장의 종목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종목만 딱 받아가시는 분은 대응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올라오면은 여기서 더 키워야 되는지 잘라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시저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축소라든지 손절해야 되는데 그 대응도 못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이 좀 가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이벤트가 참 좋네요. 이벤트가 좋으니까 88TV 그 이벤트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오시면은 이제 종목 제가 이제 많이 발굴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많이 쏟아지는데 중요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추천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트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은 의미 있는 때다. 지금은 종목이 움직인 때다. 그 사람들 자꾸만 삼성전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삼성전자 전망치 뭐 17만 원 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살까요 하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현재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행보를 좀 하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요. 이제 막 이렇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다 알고 막 삼성전자 사겠다고 막 지금 그러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물론 뭐 삼성전자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안 빠지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지수 더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빠지면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안 빠져야 되겠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있죠. 지금의 기회는 이쪽은 아니다. 다른 쪽에 더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요, 신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신용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버텨주고는 있는데 신용이 많거든요. 근데 참 인기주는 인기주더라고요. 과거에 인기 있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르지도 않고 지금 조정 중인데 아직까지 예전에는 이격라면은 올랐으니까 인기 타고 막 신용이 들어온다지만은 미리 신용이 들어가 있는 종목도 적지 않더라고요. 참, 그 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셨는지 신용이 많은 종목도 적지는 않습니다. 신용은 절대 안 돼요. 뭐 B2가 26조래요, 26조. 뭐 말이 됩니까? 나중에 이 신용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고통을 또 주는 그러한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의 기회라는 것은 신용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쪽으로 잘 다니면 되거든요. 하여튼 신용 많은 거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주 후반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역은 좀 좁혀 드렸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그 영역 속에서 종목들을 좀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정한 뒤라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나? 추가적으로 좀 또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갈 종목입니다. 갈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요. 주식은 저도 오랫동안 해도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주식은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보면 항상 어렵고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쉽거든요. 근데 자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정교하고 복잡해야지 결과가 좋을 것이다. 정교한 방법이 있어야지 탁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전력이요? 전력이라면 어떤 뭐 전력 분야 말씀이세요? 전력주 더 가겠죠. 한번 올라오긴 올랐는데 뭐 좀 쉴 때는 있겠지만 더 가겠죠. 자, 뭐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는 종목은요 상승 나오고 올랐지 신고가 나죠. 신고가 나는 종목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꺾일 때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음, 그래요. 기자재, 아이고, 뭐 한 5년 전부터 투자하셨습니까? 어떤 종목이길래 그러셨어요? 그게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해요. 아무리 그 종목이 좋다 한들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오름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르느냐 내리느냐 중요하죠. 내림세에 있는 종목은 피해 주셔야죠. 내림세에 있는 종목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오름세에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고. 아, 그리고 오르는 종목 너무 밀리 잘라 먹지 마세요. 그동안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해가지고 줄 때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오르면 자르는데 지금 강세장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잖아요. 주식시장은 갈 때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오르는 종목 쉽게 자르지 마세요. 물론 이게 크면 자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한풀값 10몇 프로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자르는데 그게 훨씬 더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나는 단타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시세가 나오는 크기에 비하면은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길게 가져가세요. 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큰 수익 납니다. 너무 빨리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파악이 안 된다 하시면 오세요. 아유 시세 추세 파악하는 것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어떻게 본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보유를 하시지 기준이 없으니까 늘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책 많이 읽고 강의 많이 듣고 무방도 많이 들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만나도록 할까요? 신고가 나는 거 묻지 말라니까요. 신고가 나는 건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